네, 안녕하세요. 나노 바나나 2가 지난주에 이제 나왔죠. 나노 바나나 프로가 이제 충격을 준 지 이제 3개월 이후에 이렇게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모델들이 달라졌는지, 능력은 훨씬 더 향상이 됐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나노 바나나 2를 어디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플로우라는 툴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까 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UI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노 바나나 프로보다 더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금액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큰 강점 같습니다. 네, 일관된 인물의 모습을 플로우에서 어떻게 뽑아볼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죠. 네, 나노 바나나가 제미나이 혹은 플로우 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생성이 가능하죠. 네, 가볍게 이제 모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나노 바나나가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 그 뒤에 더 많은 충격을 줬던 게 나노 바나나 프로였죠.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나노 바나나 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의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성 속도도 빠르고 4K까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나노 바나나 프로와 다름이 없죠. 그리고 생성 비용도 거의 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고효율의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 모델이자 곧 편집 모델이 되는 셈인데요. 대략적으로 좀 생성을 해봤더니 문자 표현이라든지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제미나이 3.1 모델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모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프로 모델을 사용했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퀄리티가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최대 14개의 참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14개, 그리고 기존엔 11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경우 4개를 써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일관성을 위해서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점을 참조해서 플로우 생성 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나노 바나나 2의 특징들을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플로우에서 인물 생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바나나 2를 플로우에서 생성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바로 이렇게 가입만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플로우 사이트에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열기를 눌러주고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UI가 많이 변경되었고 예전에는 배우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UI에서 지금은 이미지 생성이나 배우를 위해서 생성이 아주 잘 되게끔 그렇게 UI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위스크라는 어떤 플랫폼 이것도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플로우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은 나노 바나나 2 그리고 나노 바나나 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 개수를 여러 개 늘린다 하더라도 생성 시 0크레딧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노 바나나 2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플로우에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빠르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미지하고 비디오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가로 모드하고 세로 모드 9대 16이나 16대 9 이렇게 비율밖에 생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좀 아쉽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노 바나나 2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볼 겁니다. 여기 프롬프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넣어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써있죠. 미디어 만들기를 시작하거나 미디어를 드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캐릭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노하우가 쌓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곤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캐릭터 시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면 그리고 이제 사이드 뷰라든지 뒷모습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일단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일관성을 위한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구조는 더보기를 통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 넣고선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게 너무나 좋죠. 플랫폼마다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캐릭터 시트를 조금 독특하게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장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정면 전신이 나오고 사이드 뷰, 그 다음에 뒤에 이거 같은 방향이지만 큰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본 정면, 그 다음에 사이드, 뒷모습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일관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시트 자체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바로 이제 에셋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은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 이미지를 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롬프트 구조도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하면 되지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물이 가진 이제 외모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힘들다 하면은 사실 우리는 제미나이나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세팅 부분,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면 샷을 이제 만들 겁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캐릭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잘 나올 테니 말이죠. 한 4장 정도를 한번 뽑아 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4장의 정면샷이 나왔고요. 보면은 이러한 분위기의 이미지입니다. 네, 캐릭터 시트의 얼굴과 그런 의상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정면샷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들을 복사하고 나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에셋으로 쌓여져 있는 이미지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 바로 옮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캐릭터 시트를 활용해서 또 한번 생성을 해 볼 거고요. 이번에 한 2장만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장의 4분의 3 측면 컷이 나왔고요. 네, 얼굴 보면은 일관성이 잘 유지가 된 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성을 해 볼게요. 네, 이미지가 전부 나왔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생성이 됐습니다. 네, 측면 컷 이렇게 나왔고 사실 측면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여러 개 뽑아보고 원래 이미지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하나의 레퍼런스 이미지 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캐릭터 폴더로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 안에 이제 폴더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름 바꿔서 여기다가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가서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모두 선택이 되죠. 이렇게 끌어넣기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까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으면 작업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UI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드 형식을 보는 방법이 있고 네, 배치 형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드 형식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배치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방식인데 옆에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는 작게 보는 방법도 있고 크게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일의 세부 정보 표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문구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시 사운드 재생 이거는 영상이 있을 때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옵션 세팅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관점은 플로우를 어떻게 간단하게 생성을 해볼 것이냐, 나노 바나나 2를 어떻게 또 활용해 볼 것이냐, 그 나노 바나나 2의 특징을 활용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인물들, 캐릭터들을 생성해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기 더보기에 남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 프롬프트를 삼아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챗GPT나 제미나이 등등 다른 LLM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였기 때문에 다소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프롬프트 구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영상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영상들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플로우를 통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참 영상 올린 지가 오래됐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더보기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